애들이 셋이 동시에 잘 때 그 짬을 이용해서 잠깐 우리 앉자 이렇게 제가 얘기하거든요. 난 만지지도 못하게 왜냐면은 왜 만지지 못하게 하겠어? 마누라 자고 있으면 이제 뭐 쭈물딱쭈물딱 하지. 표현 어때요? 좋아요? 자는데 뒤에 와서 앉는 거. 이때는 발로 차야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정TV에 사는 정민영, 오윤혜입니다. 자, 오늘 오실 게스트분들이 새해를 맞아 정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둘이 어떻게 동시에 뭐 약속한 듯이 나이도 같은데. 이 정도면 한 명이 한 명을 약간 따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평행이론이 있어요. 너무 기쁜 소식을 두 분이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오늘 이성혁 씨, 강성신 씨를 모셔서 네. 새해 또 두 분이 아이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와, 우선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지금 웃고 있는 거 맞죠? 아 맞아요. 연습하고 왔어요. 지금 연습하고 왔대. 130일. 저희 맞아요. 9개월 만에 모셨는데 그 사이에 출산을 해서 오셨어요. 우리 성신 씨는 네, 지금 몇 개월이에요? 아들 하나 130일. 지금 130일. 네. 100일이 조금 넘어서 이제야 좀 통잠 잡니까? 통잠 자요. 네. 와. 딱 애기가 이제 뒤집으려고 엄청 노력할 때예요. 아, 아직 못 뒤집어. 뒤집고 싶어 하는. 이성혁 씨는 네. 2기까지 올라오면 멀었습니다. 머리도 못 들어. 애들 80일. 그런데 아, 80일. 새쌍둥이. 진짜. 아니, 이게 충격이었어요. 새쌍둥이! 딸 둘, 아들 하나. 우와. 딸 둘, 아들 하나. 이것도 완벽해. 그러니까 얼굴이 다 다른. 셋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성. 둘이면 일란성이라고 하는데 네. 셋이니까 이제 삼란성. 삼란성이네. 이야. 와, 어떤 상태입니까? 80일에 우리 애기들은. 저희는 또 이룬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룬둥이다 보니까 같은 80일보다도 조금 더 작은 것 같은데 그렇겠네요. 터미타임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예, 이렇게 얼굴 드는 거 그거는 합니다. 인큐베이터에 있는 것까지는 제가 봤거든요. 네. 그러면 한 달 이른둥이였어요? 40주가 보통이잖아요. 네. 저희 35주. 그러니까 한 달. 네, 거의 한 달 이상. 그러니까 인큐베이터에 들어갔겠죠. 맞아요, 지금 맞아요. 나왔습니까? 지금은 91주. 아, 그렇구나. 이 죄송합니다. 누나 왜 그러는 아, 우리가 낳은 지 너무 오래됐어, 지금. 인큐베이터 안에서 터미타임 하고 있어. 인큐베이터에 열흘 있었고. 열흘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조리원 갔고 저희 집에 온 지가 이제 2달 넘었고요. 건강하게 또 이렇게 또 아이들을 낳아서 이것 또한 기적이고 축복인 것 같은데 각자 지금 그러면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일단 아내와의 관계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때가 진짜 예민한 시즌이어서 맞아. 네. 80일부터 들어보죠. 네. 일단 새쌍둥이잖아. 와, 잠을 자요? 애기 신생아 때는 분유를 하루에 8번을 먹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3시간에 한 번씩 먹으니까 3으로 나누면 이제 8번씩 먹는데 저희 이제 24번씩 먹어야 그치, 되잖아요. 3명이니까. 그렇지.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먹여요? 와이프도 주고 저도 주고 마지막 그다음에 한 명. 이제 한 병은 애가 또 동시에 3명이 울 때가 있어요. 그래. 배고파서. 그러니까 이제 제 와이프는 동시에 이렇게 동시에 물리는 신공을 또 개발했어. 그러면 이게 3명이잖아요. 네. 사실 구분이 첫째, 둘째, 셋째가 나름 있죠? 얼굴이 다 달라. 그리고 개성도 다른 것 같아. 첫째가 누구예요? 먼저 태어난 애들, 먼저 꺼내네? 먼저 꺼낸 애들. 그러니까 의사의 기준에 따라서 첫째, 둘째, 셋째가 이제 정해지는 거죠. 너무 신기하다. 제왕절개를 했으니까. 네. 네, 첫째가 딸, 네. 둘째가 딸, 이제 셋째 아들. 아들. 누가 가장 약간 순한 애가 제일 뒷순위로 맞아요. 밀리죠? 맞아요. 맞아, 그게 예민한 애들이. 되더라고. 첫째가 제일 까칠해요. 아, 그러니까 첫째는 일단 배고프다고 울면 거의 나 곧 죽는다라는 시그널을 보낼 정도로 예, 숨 넘어갈 정도로 우니까 맞아. 얘는 줘야 되고 둘째는 이제 셋째보다는 조금 까칠하긴 한데 그래도 좀 순한 편이야. 첫째보다는. 막내는 거의 좀 방치 상태가 좀 많아요. 순해서? 셋이 동시에 울어도. 그러니까 한 명씩 안고 한 명이 조금 이렇게 찡찡거리면 발로 건드려. 네, 그렇게라도 해야지. 아, 어떡해. 미안해. 조금 이제 애가 목을 좀 가누는 정도가 되니까 네. 왼쪽 다리에 하나, 오른쪽 다리에 하나 앉혀서 기억난다. 이렇게 둥기 하고 있고 아내는 또 한 명 안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셋을 케어하는. 근데 주로 막내가 이제 희생자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지금 상태에서는. 막내가 근데 제일 커. 아, 등치가? 네. 아무래도 아들이니까. 아들이라고. 뭐 아들이라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일 크고 제일 많이 먹고 순하고. 근데 이것도 시켜줘야 되잖아. 맞아, 트름. 어떻게 셋이서 어떻게. 이거 진짜
진짜 힘들어. 이거 어떻게 시켜요? 저 배우니까 1단계가 이렇게 올리고 그래, 그래. 2단계가 어깨에 매가지고 또 내려. 내리지. 이것도 안 되면은 이제 앉혀가지고 턱을 받친 그렇지, 다음에 그렇지. 또 드드리는 단계가 이렇게 있는데 해갖고. 2단계 하려면 거의 한 2~30분 가야 되거든요. 네.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먹자마자 눕혀서 또 새로운 애를 또 먹이고 있으면은 애는 또 역류해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은 먹이다가 그렇지, 이것도. 이거 막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면 이해가 돼요 이게? 나는 이 정도 못 겪지. 너 같은 경우를 못 겪어서 내가 상상을 해봤어. 내가 만약에 새쌍둥이 너의 입장이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답이 안 나와. 이게 사실 되게 위험하잖아. 틀으면 안 시키면 역류하다가 그러니까 역류해. 너무 네. 어린 아이들은 잘못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나도 생각해보면 그때 이게 너무 귀찮은 맞아, 거야. 이게 힘들어. 그리고 너무 졸려. 일단 잠이 부족하니까. 그치. 하다가 얘를 사실 이거 약간 타협할 때가 있거든. 안 했는데 너 작은 소리 났어.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됐겠지. 인간적으로. 내려놓고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 순간에 악몽을 꾸는 거야. 내가 이걸 안 해가지고 아이가 막 약간 안 좋아지는 그런 거를 막 악몽을 꾸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지금. 이게 약간 엄마의 본능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육아를 꿀 빨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조리원 퇴소하고 난 다음에 와이프가 아기를 데리고 친정을 갔어. 우와. 친정이 이제 지방에 있거든요. 현명하시네. 친정에 내려가 있으니까 사실 저는 주말에만 아기를 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매일같이 잠을 못 자고 그러진 않았어. 그랬네. 그래서 저는 좀 편하긴 했어요, 저는. 지금 그러면은 130일이면은 아내가 언제까지 친정에 있었어요? 아내가 한 2달 반? 오, 그럼 완전 거의 통잠 잘 때쯤 왔네요. 맞아, 똥냄 잘 때쯤 왔어요. 뭐야? 난 별로 대단한 게 야, 없어. 지금 저기는 잠도 못 잤는데. 저희는 아직 통잠이 안 왔거든요. 그래, 안 왔잖아. 통잠이 안 와서 저도 통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요? 잘 때는? 다행히 애들이 2시부터는 새벽? 먹이면 그 다음엔 자긴 자요. 2시부터 몇 시까지 자요? 5시가 마의 구간이거든요? 2시부터 8시까지. 뭐야, 이미 통잠 아니에요? 되게 통잠이네. 통잠이야 그게. 통잠이 아니라 쭉 자는 게 아니라 2시부터 8시까지 깨면 그때 먹이면 잔다는 거지. 아, 그치. 그치. 예, 예.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먹여도 안 자고 찡찡거리고 계속 먹여도 안 자. 2시까지는 계속 두 명이서 셋을 케어해야 되는 상황이고 세상에. 2시부터 8시 사이에는 중간중간에 깨서 밥 달라고 찡찡거리긴 하는데 밥을 주면 자기는 자는 상태. 그것만이라도 너무 행복한. 그때는 서로가 약간 불침번 서듯이 네, 돌아가면서. 누구 깨면은 한 명이 주고 그때 그 시간 동안은 한 명은 자고. 그럼 부부 두 분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케어를? 9시부터 5시까지는 지원이 나오는 게 있어요. 아, 나라에서. 네, 맞아. 그래서 도우미 두 분이 지금 이제 지원이 두 분이. 나와주시고. 아, 그래. 애가 셋이니까. 네, 그래서 이 지원이 이제 곧 끝나거든요. 다음 주면. 아, 그래? 지원이 왜 이렇게 짧아? 언제까지야 지원이? 8주. 근데 8주인데 이제 일수로 치니까 중간중간에 뭐 공휴일 있거나 이런 것들은 떼면서 좀 기간이 늘어나가지고 다음 주 뭐 월요일까지인가 뭐 그렇게 하면 끝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 그래야지. 고용을 해야 되는 상황. 이것도 3둥이어서 그럴걸요? 왜냐면 저도 나왔는데 제 경우에 2주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짧네. 는 나와주세요? 네, 한 이게 명이어도. 그럼 지금 무료예요? 아니면은 뭐 무료일걸요, 반액 아마? 지원이거나 그게 아마 이래요? 지원일 거예요, 제가. 거의 무료.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한 저렴하게. 정도였어요. 네. 우리 성신 씨도 그렇고 잠을 일단 어떻게 자요? 안방에서 같이 자요? 5명이서? 방에 한 하나인 거 아니야, 명이면 너? 다 깰 거 아니야. 저희는 어. 지금 이렇게 한 명일 경우에는 안방에 아기 침대를 놓을 수가 있잖아요. 저희는 안방에 아기 침대를 3개를 놓을 수가 없어. 그렇지. 그럼 그러니까 어떡해? 거실 전체를 매트를 깔아서 이렇게 울타리 같은 걸 쳐가지고 아예 아기 방을 만들었어요, 거실을. 그래서 아내는 거기서 자고 저는 거기서 방에서. 자기도 했다가 애 하나 우네 하면은 저는 이제 애 하나 들고 안방 가서 침대로 가고. 한 네. 명이 울면 근데 보통 와이프가 둘 케어하고 제가 하나 케어하는 게 거의 대다수의 룰처럼 일. 됐구나. 네. 지금 성신 씨 봐봐요. 여기 3명 키우는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 너무 그냥 천국 아니야, 본인은? 그래서 저는 오늘 성혁이 얘기 들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성혁이가 어떻게 이거를 3명을 케어하는지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저는 사실 얘에 비하면 오늘 할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 진짜 약간 그런 관찰 카메라 달아놓고 싶다. 그 기저귀 값도 얼마나 많이 들고 분유값 얼마나 많이 들어. 그냥 기절. 기저귀 기저귀는 어떻게 대박이야. 갈아? 어떻게 갈기를 손으로 갈지. 근데 이제 보통 애 셋이면은 저는 이제 좀 아이템을 많이 활용하길 바라거든요. 그치. 기저귀 가는 아이템이 어디 있어? 아니, 기저귀 가는 아이템이 아니라 분유기계.
분유 기계가 있어요. 이렇게 있지.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그래, 다 이렇게 맞춰주잖아. 분유가 나와. 커피 야, 메이커처럼. 좋아졌다. 야, 온도까지 맞춰서 나와. 믹스 커피처럼 나와요. 믹스 농도 진짜? 조절해가지고. 네. 엄마가 되니까 와이프가 그런 걸 못 믿는다는 느낌이. 육아템을? 왜? 청기적 있어서 방망이로 청기적인까지는 아닌데 분유 타는 것도 내가 직접 손으로 타야 된다라는 마인드가 아직 있어서 트러블이 좀 충돌이 있었어. 있었어. 왜냐 이거 농도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 이제 실수를 했었어요 제가. 농도 맞추는 걸 모르고 그냥 버튼만 누르면 분유가 만들어지니까 그냥 먹이고 했더니 애들이 거의 맹물을 먹은 거야. 아 그래 그럴 수 그렇게 있어. 며칠을 했는데. 맹물을 하루 했는데 맹물을 먹이면 저 같은 경우에는 기계를 잘 몰랐던 실수가 있으니 기계를 제대로 파악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제 아내는 이 기계 못 믿겠다 이렇게 된 거야. 사람 잘못인데? 우리 오빠를 더 믿어. 기계보다 우리 오빠가 그런 실수를 했을 리가 없어? 처음부터 손으로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건데 네. 뭐 5스푼 넣고 했으면 아니야. 이런 근데 얘기 계속 아니야? 잠결에 해봐. 그럼 그래. 7스푼, 8스푼 그래. 기억 안 나? 그래서 더 넣어. 사람을 믿지 마. 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서 아직까지 와이프는 재밌다. 수제 분유를 타고 저는 그 분유 제조기 버튼 누르는 걸로 하고 각자 하자 이렇게 이제 타협을 봤구나. 한 것도 있고. 그리고 분유도 사실 애마다 안 맞는 애들이 있어요. 맞아. 어떤 분유는 설사해. 그럼 만약에 셋 중에 한 명이 설사해. 그럼 분유 다 전체 바꿔야 되고. 계속 바꿔줘야 돼 그거. 그러니까. 맞아. 맞는 분유를 찾았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 저희 와이프가 진짜 딱 그 산후에 산후우울증이 왔었어요. 난 아직도 치유가 안 됐어. 아직도 우울증이야. 아니 진짜 그 이 친구 왜 같은 왔어? 경우에는 어. 와이프가 진짜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우울증 걸릴 시간도 없다 치면 그럼. 제가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산후 우울증 막 그런 걸 겪나 봐. 왜냐면은 평소랑 달라. 이미 근데 미가 너는 평소랑 달라. 그러니까 힘들다고 하는 게 제가 뭐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해도 솔직히 좀 어렵고 어떤 거였어요? 내용이 예를 들면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거. 우울하다, 일하고 짜증. 싶다. 그러니까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걸 귀담아서 듣지도 않았어요. 나중엔.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럼 뭐 눈을 떠갖고 이제 와이프랑 따로 떨어져서 하니까 보면은 막 카톡 이만큼 와 있어. 그리고 막 운전을 하고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또 막 뭐 카톡 이만큼이 와 있어. 그럼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 그냥 주된 말은 힘들다야. 주된 말은 이제 힘들다인데. 나 이만큼 그러면 고생한다. 그러면 사실 이제 제가 남편 된 입장으로서 그럼 이 힘들면 어떻게 덜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짜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갓길에 섰어요. 갓길에 서서 제가 단문을 보내요. 네가 그렇게 힘들면 둘째는 생각하지 말자. 근데 우리 와이프는 원래부터 그 다둥이 가정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둘 이상은 낳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둘 이상은 낳지 말자. 왜냐면 네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우리가 막 또 경제 계획을 해서 막 내 집 마련 어떻게 이런 것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접자. 나 일단은. 좋은 집 안 가도 되고. 극단적이네, 안 여기. 해도 되고. 힘들다고 말했을 뿐인데. 그냥 이만큼씩. 위로만 받고 싶었을 뿐이. 이만큼씩 오니까 그러면 그걸 그냥 현실적으로 접고 티야, 티. 그 너무 티다. 뭐야 입주 시터를 구하자. 차라리. 그 돈을 여기다 쓰자. 저희가 이제 부부가 동반으로 아기 낳기 전에 되게 그 잘 사는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거기 이제 시터분이 2분 계셨어. 그리고 둘 다 이제 입주를 하시는 시터인데 애가 거기도 몇 뭐 명이래? 애가 하나. 새쌍둥이야? 애 하나인데 입주 이모가 2명이래. 막 200평 집에 방이 9개 그런 집이야. 근데 그 엄마는 이제 뭐 너무 이제 너무 뭐 여유 편안하고 있지. 여유 있고 그냥 당연하지. 뭐 네일 아트 받고 마사지 맞아, 받고. 참 그래. 그래. 그리고 이제 뭐 봐가지고 애기 있으면 어유 귀여워 이렇게 그러니까. 한번 가. 그렇게 사랑스럽다. 9명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명? 뭐 서포트를 할 테니 경제적으로 어떻게든 할 테니 그러면 아예 입주 시터를 구하자. 그까짓 거 힘들다고 우리 처지를 생각해야지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 거야. 제가 그때 당시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말이 이제 그랬던 건 거예요. 근데 저도 그걸 내심은 알아요. 여성의 언어가 아니라는 걸. 여성의 언어는 그냥 공감해주고 그래, 힘들었지. 그래 너의 호르몬이 여기까지 느껴진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줘야 될 텐데 아니야,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야. 나는 이걸 원했거든, 그 당시에. 입주 시터를 구해줄게 이거였거든. 그치. 전민기도 그걸 알았지만 아니까 정확하게 끄는 거죠. 근데 부인이 원해서 친정을 가신 거죠. 네, 저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고 아 가라고? 왜냐면은 제가
장인 장모님만큼 케어해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 뭐 현명한 방법이야. 그렇게 제안했을 때 부인이 뭐라고 했어요? 입주 시터 주자, 두자. 덥석 물어야지. 아, 제가 했을 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막 이렇게 벌려놓은 우리 가정의 장밋빛 희망을 버리기는 싫은 거야. 입주 시터를 씀으로써. 그건 뭔지 알아요? 내가 정확히 압니다. 뭐야? 더 벌어야 돼, 오빠. 오빠, 지금 우리 형편에 입주 시터를 쓰는 게 사실은 무리하는 걸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안 들 만큼 네가 더 벌어야지 이겁니다. 아니 그렇게 안 버는 거 알고 결혼했는데 그걸 바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입주 시터 정도는 내가 하면 할 수 있어. 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나는 예상을 못하고 그래. 다른 곳에 쓰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거는 포기를 하는 수밖에 없어. 그게 뭐였는데? 그 집 이렇게 옮기는 거. 집을 더 큰 데로 옮기는 거. 그럼 우리가 집을 큰 데로 옮기는 거를 그냥 조금 접고 네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니 쓰자. 그러면 당장 입주 시터를 구해서 지출이 이쪽으로 가도 괜찮아? 나는 괜찮아. 라고 했는데 이제 와이프는 안 괜찮은 괜찮은 거야. 거지? 넓은 집도 가고 그렇지. 입주도 내 말이 맞아. 결국은 오빠 더 벌어야 돼 이거라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더 우울하다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 여기는 지금 우울함은 아예 여유가 없죠. 이게 제가 이게 들어보니까 지금 어떡하냐. 그러니까 처가댁에 보내면은 거기 장인도 계시고 장모님도 계시면은 3명일 거 아니에요. 와이프까지. 3명이서 1명을 보는 거잖아요. 저희는 1명이 3명을 보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 불가능해. 그러니까 저는 이모님이 가시기 5시 전까지 신데렐라처럼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들어가야 돼. 만약에 저녁에 일정이 있어서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되면은 동생한테 부탁하거나 뭘 그렇지. 해가지고 1명이 무조건 해야지. 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2명 이상은 3명을 케어해야 된다는 것에 세팅이 되어 있고 그래. 여기는 일단 육아라는 것에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 사람은 적응하기 나름이구나 라는 생각이 팍 드는 게 제가 아내가 아이 낳기 전에는 무조건 12시간 자야 된다 그랬잖아요. 맞아 잠순이. 맞아. 잠을 무조건 자야 되고 그리고 설거지를 막 쌓아놓고 오빠 할게 하고 침대에 누워서 얘기하는 와이프였거든요. 할게. 네. 그러니까 내가 이 걱정이 엄청 되는 거야. 임신을 했을 때도 오빠 난 모성애가 생길지 모르겠어. 그리고 임신했을 때도 12시간씩 잤었고. 그러니까 저 아내는 아이를 어떻게 케어할까? 내가 되게 궁금한 거야. 어떻게 케어해요? 근데 너무 잘하잖아. 아이가 지금. 태어나자마자 역시 내가 그래. 그걸 느꼈어. 무조건 먼저 자빠져야 된다. 자빠져? 그게 뭐야? 둘이 살 때는 아내가 먼저 자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집을 움직이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 아니야. 애가 태어나자마자 제가 먼저 자빠졌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가 자빠져야 된다. 엄청 잘해요? 지금 기대 이상이야? 완전. 저도. 그러니까 맨날 제가 하는 말이 들어가자. 애들 조금이라도 자고 있을 때 들어가자 해도 안 자고 애 옆에 있다가 역류라도 할까봐 케어하고 있는. 결국은 저는 이게 이 정도는 걱정은 아니에요. 엄마가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이 근데 진짜 맞아. 3명을 케어하는 상황으로 세팅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적응을 하는 거고 맞아. 1명을 케어하는데 세팅이 되면 거기 적응이 돼서 힘든 건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지금 그건 하게 그렇지.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 근데 그래. 물리적으로 훨씬 이제 새 아이를 키우는 게 훨씬 힘들겠지만 당연히. 한 명을 키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감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인간은 어쨌든 한계까지 자기를 몰아붙이기 몰아붙여. 근데 약간 적응해. 우리는 지금은 약간 전우회 같은 느낌이에요. 예. 아 진짜 그러니까 너희는 전쟁터에서 조금이라도 식량이 생기면 빨리 먹어 하는 먼저 먹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나눠 먹어. 우리 밥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이라도 하고 있으면은 우리 하나씩 안고 먹거든요. 이렇게. 이때 엄청 부부가 끈끈해지던지 멀어지던지 둘 중에 하나. 진짜 맞아. 그지? 맞아. 어땠어요? 저는 진짜 끈끈해졌죠. 그때 네, 왜냐면은 저도 모성애가 없었는데 아이를 낳아보니까 없던 모성애가 그냥 생겨. 당연하죠. 그래. 맞아. 잠도 저도 안 자고 신기했어요. 내가 먹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해. 애가 어떻게 숨 쉬고 있나? 막 맞아, 이런 거. 맞아. 근데 그때 남편이 나만큼 나보다 그 이상으로 케어를 해주면 이때 전우애처럼 끈끈해지고 뭔가 나만큼은 아닌 것 같아. 막 회식하고 들어와 이러면 이제 미쳐 돌아버리는 그때는 이게 더 2배, 3배로 열받는 거죠. 그 지금 여기는 되게 단단해지는 것 같은데 여기는 저는 사실 뭐에서 이 모성애나 와이프의 달라짐 이런 걸 느꼈냐면 저희 와이프도 똑같이 15시간 막 20시간 납동 계속 자요. 근데 저는 되게 아침잠도 없고 막 틈만 나면 나가서 놀아야 되고 뛰어다니는 활동적이잖아. 활동적인데 뛰어다녀. 그리고 활동적인데 심지어 이제
제가 주말 같은데 등산 갔다 오고 뭐 또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와도 자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성우같이 아이를 낳으면 어떨까. 그리고 그 아이를 낳기 전에 막 집안일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청소, 쓰레기, 설거지 뭐 이런 거 전부 제가 했단 말이에요. 100% 제가 했어요. 100% 제가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이거 육아까지 이거 100% 내가 해버리면은 이거는 어떡하지? 했는데 그러고 이제 친정을 갔잖아요. 친정을 가서 제가 친정을 주말만 가니까는 네가 평일 때는 고생했으니까 그냥 딴 방 가서 편하게 자. 내가 완전히 밤에 애기 먹이고 이제 할게. 트림시키고 할게. 해서 내려가면은 장모님이 또 막 20첩 반상 막 차려주시고 장인어른 술 먹고 막 잔뜩 취해갖고 이제 애기 먹여야 되니까 알람을 이제 맞춰놓는단 말이에요. 몇 시 일어나야 돼 이거. 자긴 자야지 뭐하러 눈을 뜨고 있어요. 알람 맞춰놓고. 알람 맞춰놓고 자. 그럼 당연히 아기를 먹여야 되니까 알람 소리 들으면 일어날 거 아니야.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귀신 본 줄 알았어. 와이프가 일어난 거야. 이미 일어나 있어. 이미 일어나서 걔는 알람도 안 맞추고 뭣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전 그게 와이프한테 얘기 안 했지만 되게 놀랐어요. 속으로. 얘가 이 시간에 일어나면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일어났잖아. 강하네. 그러니까 이게 뭘 그때 느꼈냐면 이게 인스팅트인가? 그러니까 본능에서 그래, 이렇게 맞아. 하는 건가? 그래서 이 얘기를 애 셋 엄마한테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걔가 그러더라고요. 오빠가 그렇게 장인어른이랑 막 술 먹고 어쩌고저쩌고 취해서 만약에 알람 한 번 못 들어봐, 두 번 못 들어봐. 그럼 얘 난리 나잖아. 난리 나지. 신생한데. 그때 완전 신생한데. 그러니까 그 본능에 아마 오빠 와이프는 안 깰 수가 없었을 거야. 그럼 생존이지. 그러면서 실제로 그 이후에 집에 와서 되게 많이 그런 와이프의 기대 못했던 모습들을 되게 많이 봐요. 두 사람은 아이를 처음 낳아본 거잖아요. 아이를 처음 봤을 때 봤을 순간, 어떤 감정이 들었어요, 아빠로서? 어땠냐, 너는? 두 분 다 그 수술했어요? 이 친구는 이제 제왕했잖아요. 저희는 이제 자연 임신을 예정을 하고 예정일을 받아오잖아. 배는 이렇게 불렀는데 전혀 이게 뭐 산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나올 기운이 안 보여갖고 심지어 펜션을 잡고 놀러 갔어. 만삭인데? 만삭인데. 근데 이제 산부인과랑 가까운. 그러니까 집에서 산부인과 가는 거나 여기서 가는 거나 가까운. 그래서 그냥 가가지고 뭐 고기라도 꺼먹고 뭐 전혀 기미가 안 보이니까. 뭘 하고 이제 짐 싸갖고 왔어. 그리고 월요일 날 방송이 있어갖고 상암동에 방송을 가고 있었어요. 딱 도착했어요, 스튜디오에. 이제 들어가야 돼, 분장하고. 전화가 오는 거야. 부인한테? 오빠, 나 양수 터졌어. 터졌대? 어떡해. 근데 저희 집이 예정일은 어땠어요? 예정일 맞춰서? 예정일보다 땡겨서 갑자기 양수가 터졌다는 거야. 어떻게? 119? 아니, 그래서 나는 지금 상암동에 있잖아. 집은 송파고. 그래가지고 못 가. 그리고 이미 방송은 이제 들어가야 돼. 아이고야. 근데 거기 이제 같이 방송하시는 패널분이 완전 뭐 난리가 나신 거예요. 가야 된다고. 이때 안 가면 진짜 막 평생 와이프. 욕을 먹어요? 근데 사실 뭐 그분이 뭐 좋은 말씀 해주시지만 방송을 권한은 없잖아. 권한은 그치. PD님한테 PD도 있는 아니고. 거지. 패널이 성우인가 나한테 막 가라고 하는 거 똑같아. 그래갖고 말씀 고맙다면 그래도 이건 해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어. 지금 나 생방 이제 진짜 들어가야 돼. 어떡하지? 올 수 있으면 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그 고마운 패널분이 그 제작진한테 강력하게 어필을 해가지고 그날 빵꾸를 냈어요. 빵꾸를 내고 저는 이제 분장 반만 하고 다시 운전을 하고 아내는 어떻게 갔어요, 병원에? 조리원에 바로 택시 타고 가고 가까운 거리였어요. 택시. 조리원이란다. 그 산부인과에? 병원에.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바로 갔어. 바로, 네. 갔더니 이제 막 누워 사실 있더라고. 남편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남편 사실 필요 없지. 그러니까 필요가 물리적으로 없어, 필요 없어. 남편. 그걸 갔더니 눈 말똥말똥 뜨고 있더라고. 저한테는 막 지금 오늘 그럴 당장 거면 지금 갈 방송하고 거라고. 갔지. 그런데 이제 가갖고 뭐 집에 가서 뭐 수건 챙겨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알겠어 이제 말 들어야 되니까 그걸 챙겨왔어. 챙겨왔는데 이제 진통이 시작된 거야. 진통이 시작되고 이제 저는 이렇게 커튼 치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렇게 앉아 있어. 그러면 이제 막 진통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이제 소리로 들려. 소리로 들리는데 너무 다행히 저희 와이프도 조금 노산이어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물론 이거 와이프가 보면 엄청 욕먹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수월하게 건강하게 잘 나왔어요. 빨리. 몇 시간 진통했어요? 4시간인가? 4시간밖에 그냥 빨리 진통을 안 났다니까? 했어요? 4시간 반인가 했어. 오, 나이스하네. 아주 나이스해. 근데 낳고 나서 아기가 이상이 있는 거야. 왜? 어디에? 여기 낳고 이제 쇄골이 부러지고 어머나. 쇄골이 왜? 부러지고 심장 박동이 좀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너무 걱정이 하늘이 되잖아. 당연하지. 그 뭐 쇄골이야 뭐 이래 분다 쳐. 분드시면은 심장은 근데 심장 박동이 이상하다는 거야. 그때부터 이거 와이프한테 티도 못 내고. 나 이건 진짜 와, 와 이거 힘들겠다. 어떡하 막 하나님한테 막 기도 기도하고 맞아. 막 세상의 뭐. 모든 신을 다 찾지. 그래. 근데 이제 다행히 그게 그때 당시에만 좀 이렇게 이상하게 좀 들렸던 너무 거였고 다행이다. 쇄골도 이제 붙어가지고 그래도 너희는 셋을 다 건강하게 낳은 거야? 네. 그때 어땠냐고 아이를 처음 받았을 때 기분이. 아 별로 아무 느낌이 없었어. 없는 사실. 것 같아 남자들은. 여자들이 사실 이게 나도 없었어. 아, 그래? 아 진짜로? 마이 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해야 되는데 아니야. 뭐 탯줄 자르려고 탯줄 잘랐어요? 자르래서 잘랐어요. 막 큰 감흥은 없어. 그냥 그냥 감흥 처음에는. 없었어. 그런데 이제 확실히 여자랑 남자랑 물론 모두의 케이스는 아니겠지만 저희 와이프가 낳고 나서 인스팅트를 느꼈다 했잖아요. 이제 본능 같다. 맞아. 근데 아빠는 그러한 본능보다는 그치. 얼마 전에 연휴였잖아. 연휴여갖고 제가 와이프한테 여태까지 고생 많이 했으니까 호캉스 갔다 와. 뮤지컬도 좀 보고 뭐 오마카세도 가고 이렇게 해서 좋네, 좋네. 내가 그냥 전담으로 볼 테니까 나가 자고 와. 이렇게 해서 잘 안 돼. 처음으로 저랑 이제 우리 아들이랑 아빠랑 둘만 완전 온전히 있었던 거야. 잘 안 돼. 불안해. 아니 나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아, 와이프는 불안했을지 아, 어쩔지 와이프는 모르겠는데 불안하지. 저는 그게 이렇게 하면서 더 생겼구나 구성에는 유대가. 생기는 거구나. 맞아요. 그 엄마는 이거를 갖고 맞아. 오는 우린 10달 거라면, 동안 품고 있잖아. 나는 이걸 하면서 기르는 좀 커. 그게 맞아. 비슷한 것 같아. 이거를 내가 그 시간이 고생했다고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이 시기가 지나니까는 우리 아들을 보는 게 내가 좀 다르구나. 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 80일 동안 더 데리고 있었으면 더 깊어졌을 그렇겠죠. 텐데. 전 그게 없으니까, 여태까지는. 더 깊다고. 지금 이렇게 낳기 전에 좀 정신 없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낳고 난 이후가 좀 정신이 없었는데 아, 근데 새쌍둥이를 임신했을 땐 딱 봐도 누가 봐도 와 배가 엄청 컸어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TV 보면은 와 저게 걸어 다닐 수가 있어 할 정도로 맞아. 엄청 크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애 하나 그러니까 벤 정도의 크기 많이 나오질 않았고 제 아내가 체구가 작아요. 키가 160이 안 되면서 몸무게가 40kg 초반대거든요. 초반에 애가 셋이 생겼다고 했을 때도 너무 걱정을 했지. 작은데 이 안에 셋이 들어가요? 가능할까? 적재 공간이 있어요? 했는데 의사는 뭐 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일단 그럼 가보자 했는데 너무 나이스하게도 제가 그때 얘기했던 건 행사를 따라다닌다 그랬잖아요. 임신하고도 따라다녔거든요. 아 대단하다. 출산 일주일 전까지 따라다녔어. 건강했네 네. 진짜. 그러니까 옆에서 이거 이렇게 해주고 옆에 서포트 해주는 걸 일주일 전까지 하고 제 발로 걸어 들어가서 입원하고 제왕절개. 예, 제왕절개를 했는데 딱 제왕절개 제왕절개 하는 날 이렇게 휠체어가 와요. 휠체어가 와서 태우고 그 수술실로 탁 들어가면서 눈을 탁 마주치는데 그때 내가 뭔가 푹 내려왔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야. 눈 마주치고 딱 들어갔는데 못 볼 수도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겁나지. 아니 그런 생각 들 수 있지. 3명인데. 3명 낳는 거는 쉬운 게 아닌데 맞아. 저 눈빛이 마지막이면 어떡하지라는 몰라, 갑자기 난 이건 그 몰라. 불길한 어떤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런 공포감. 그러면서 들어가고부터 나온다 할 때까지가 한 1시간 반 안 정도, 돼요. 2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 시간이 너무 초조한 그랬겠다. 거예요. 너무 초조한데 2시간 뒤에 아기 출산했습니다. 오세요. 하는데 가자마자 건강해요부터 물어볼 거 아니에요. 손발 다 있어요 이거지. 손발 다 있어요. 건강해요. 일단 건강하다라는 걸 확인했는데 그때부터 정신이 없었던 게 저희가 이제 아산병원에서 나왔는데 아산병원에서 신생아라는 기준이 이제 2kg예요. 2kg가 넘으면 신생아실로 갈 수 있고 아니면 인큐베이터. 2kg가 안 되면은 인큐베이터가 있는 니큐실로 가는데 니큐실이 아산병원에는 한 자리밖에 없어가지고 어떻게 근무? 한 명 이상이 이른둥이면은 병원을 옮겨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알고 있었는데 적어도 한두 명 정도는 신생아실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어요. 하나만 잡고 2kg는 넘을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셋 다 1.9, 1.9, 1.8 해서 다 안 된 거예요. 어떡해. 그러니까 2명을 이제 옮겨야 돼. 다른 병원으로. 그래서 이제 간호사가 와서 이거 작성해 주시고요. 내려가서 수납하시고 뭘 떼와가지고 옮긴다는 뭐 응급차 왔을 때 뭔 동의서. 서류, 그다음에 병원 이동하면은 그 병원에서 또 서류
1시까지 오세요 하는데 그게 1시간도 안 되는 거예요. 막 내려가서 절차 밟고 응급차 와서 응급차 가서 저희 이제 강남 세브란스로 옮겼거든요. 강남 세브란스에 애 2명 입원시키고 거기 또 절차 받고 딱 오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차려지는데. 가깝지도 않아 또. 그럼 애들이 갈라져 있었네. 네, 둘째가 아산병원에 있었고 첫째랑 셋째가 세브란스 병원에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이제 모유를 주겠다고 또 욕심을 내니까 그럼 어떡해. 대박. 네. 초유를 먹여야 되거든. 초유를 먹여야 되니까 엄마가 먼저 조리원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엄마한테 모유를 받아서 배달했구나. 아산병원에 배달, 그다음에 세브란스에 또 배달. 거의 고생 많이 했네, 거의 진짜. 열흘 동안 제가 이제 배민 그런데. 딜리버리라고 하네. 라이더처럼. 네, 라이더처럼 이 배달하고 세상에. 또 캥거루 케어하고 뭐 이런 관계 속에서 이게 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 오, 박수 쳐주자, 진짜. 귀여워한데 저는 고생한 기억이라고 그거밖에 없어. 아니, 됐어. 너는 고생한 것도 아니야, 지금. 아니 진짜로 너무 부끄러운 게. 아, 이거 산삼 줘야겠어. 우리 성혁 씨, 우리 아내분, 진짜 산삼 먹여야겠네. 진짜 이거 나 치명환 뜯는다. 나 이거 진짜 웬만하면 잘 안 뜯는다. 우리 성혁 씨 먹여야겠다. 자, 아니 근데 우리 성신 씨도 고생했어. 했지만 그래. 이 얘기를 저는- 듣고 저 얘기를 저는 들으니까 고생했다 비교가 했었죠. 많이 되네. 아니 애기 엄마 손 잡아주래. 막 나오니까 힘 줘야 되니까. 그래갖고 알겠습니다.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손 이렇게 줬어. 잡아 힘내. 힘내. 아 여기 동맥을 잡은 거야. 나 동맥에 잡았대. 동맥. 그래서 그래갖고 죽을 뻔했어.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너무 아파? 모든 힘을 다해가지고 그래, 내 다치잖아. 동맥을 눌러놓고. 저는 그 정도 힘들었거든요 사실. 나 출산할 때 하나도 그 전민기 씨랑 우리 엄마랑 의지 안 돼가지고 둘이 막 어떻게 이러길래 나 나가 있으라 그랬어. 내 눈에 보이지 말라고. 그러니까요. 자, 여러분. 치명은 하나씩 드세요.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홍삼 가격에 산삼 드실 수 있는 게 산삼 순백인 거 아시죠? 기본적으로 다른 제품에 비해서 사포닌 함량이 훨씬 높고 7년근 산양산삼 30뿌리가 네. 1+1 60뿌리 들어있고 800고지 지리산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방울 없이 자란 이거 드셔보시면은 타 제품과는 아주 비교가 불가합니다. 사포닌 네. 제품이 사포닌 함량이 워낙 강하게 들어있기 때문이죠. 네. 1+1 잊지 마시고 1666-1080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네, 다른 데서 보셨어도 여러분 오정TV 보고 구매한다라고 꼭 좀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아이 낳고 나면은 뭐 여러 가지 몸의 변화가 찾아오지만 네. 사실 좀 눈에 바로 보이는 어떤 그런 거는 이 머리 숱이야. 숱 다 빠지잖아. 돌 전후로 해서 산모들이 머리 다 빠져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잘 몰라. 돌 전후에 진짜 미친 듯이 그때 사진 보면 장난 아니야. 저도 출산할 때 많이 날아갔거든요. 지금도 많이 날아갔던데. 벌써? 그러니까 이제 샤워하고 나오면 알잖아요. 네. 뭐야? 그러면 이렇게 근데 수북하게. 또 셋이라 더 많이 빠지나? 네. 근데 그거 다시 영양분이? 나긴 나죠. 잔디 인형처럼 나는데 오래 근데 걸려요. 약간 회복이 좀 잘 안 돼요. 네. 그 전처럼 안 돌아와요?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자, 이식하면 돼요. 모션 모발이식. 의원에서 네. 설립 이후에 가장 큰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네. 한시적으로 50%. 이건 말도 안 처음이에요. 돼, 진짜. 우리 저희 몇 년 동안 모션 의원 광고하면서 처음이에요, 처음. 첫 이벤트예요. 네. 이때를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되는데 20년 넘게 비절개만을 했고 그리고 정말 외국인들 손님이 70-80% 일주 정도. 외국인 모발이 훨씬 더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굉장히 잘하는 모발 이식 잘하는데 소문난 곳이 바로 모션 의원입니다. 네, 전문 병원이고 말씀드렸다시피 50% 할인은 3월에 모발 이식을 예약하시는 고객에게 해당되는 이벤트고요. 그리고 이번에 모션 의원에서 새롭게 출시한 기능성 탈모 샴푸까지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합니다. 02-533-5882번으로 문의하시면은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하고요. 네. 저희 오정TV 통해서 연락한다면 더욱더 친절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모션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만나서 이렇게 막 얘기 들으니까 진짜 우리 막 아이 낳고 키웠을 때 지금도 키우고 있긴 하지만 막 그때 생각이 막 새록새록 나는데 그 임신하기까지의 과정도 좀 쉽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신이도 시험관을 했고 이제 저도 네. 시험관을 할 정도로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소중한 시간들을 보냈는데 한 몇 년 정도 시도하셨어요, 두 분 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하고 6개월을 자연임신을 시도를 했어요. 네. 좀 나이도 차서 결혼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 시도를 했는데 이제 안 된 거죠. 안 돼서 와이프가 먼저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왜냐면 이거를 남자가 먼저 꺼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치, 쉽지 왜냐면 않지. 고생은 실질적으로 맞아, 여성분들이 맞아, 맞아. 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먼저 얘기를 꺼내서 좀 의학의 힘을 빌려보자.
라고 해서 그래 알겠어. 그리고 저는 사실 하는 일이 뽑아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인공수정을 해보겠다고 해서 했어요. 했는데 4번을 내리 실패해. 인공수정은 어떻게 하는 거야? 아예 수정을 시켜서 여자 몸에 넣는 아니지. 거예요? 그게 이제 시험관이죠. 그게 시험관이죠. 그러니까 인공수정은 제 거 중에 가장 양질의 이제 정자를 골라서 골라서 데려다 주는 거예요. 아 여자 몸에. 그래도 이제 튼튼한 놈으로 골라갖고 내가 넣어줄게. 그래서 여기까지 거기서 넣어줬으면 만나? 이제 잘 해갖고 해. 이제 그게 인공수정이고 제가 알기로 시험관은 이제 여성의 그 배란을 엄청 과배란을 시켜. 그러니까 그 오늘 고생이 이제 과배란 엄청 이제 맨날 주사 맞고 과배란 부글부글 시켜가지고 거기다 난자를 채취하는 거야. 그리고 제 건 이제 당연히 채취를 하죠. 그리고 밖에서 수정시키는 그다음에 거지. 그거를 수정시켜서 넣어. 다시 안에. 네. 여자 그래서 저희도 엄청 고생이네. 고생하죠. 시험관 여기도? 고생은 이제 시험관이 더 하는 거죠. 네. 시험관은 근데 보통 쌍둥이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쌍둥이를 발았어요, 사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2개를 넣었는데 착상이 이제 하나만 된 하나만 거죠. 된 거고. 네. 여기는 착상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물어보고 몇 싶은 거예요. 명까지 예상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그러니까 산부인과 전문가가 있으면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저는 시험관 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시험관과 자연이 임신이 동시에 됐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럴 게 수가 돼? 있나? 그게 없다고 생각하잖아. 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제 주변에도 그럴 수는 없지 않나? 근데 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 말고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 35세 전에는 수정란을 2개밖에 못 넣어요. 위험하니까 법적으로. 시험관을 할 때. 네, 만 35세가 지나야 3개를 넣을 수가 있고 그 전에는 2개밖에 못 넣고 제 아내는 35세가 안 됐으니까 2개만 넣은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새쌍둥이가 되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극히 희박하게. 그건 뭐냐면 수정란이 2개가 들어갔는데 얘가 그 하나가 안에 넣은 분할을 하면 새쌍둥이가 되지. 그러면 당연히 요거는 일란성 쌍둥이가 되면 일란성 쌍둥이 2명, 하나에서 2개가 분열됐으니. 한 명은 일란성 쌍둥이 해서 새쌍둥이가 대부분의 새쌍둥이일 거예요. 근데 저희는 3단성이잖아. 3단성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2개를 넣었는데 각각이 다른 아이가 나오는 건 불가능한데 저희가 착상시키기 3일 전에 우리 오정TV가 준 러브젤을 활용해서 그래, 그거밖에 없어. 러브젤을 활용해서 지 것도 넣은 거야. 관계를 가졌고 그 관계 가진 것 가지고 지난번 촬영 때 우리 너무 좋았어요 라는 얘기까지 했어. 그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거가 안 됐으면 과학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새쌍둥이도 희박하지만 새쌍둥이 중에도 자연임신까지 같이 되는 건 너무 희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전문가가 있으면 댓글을 좀 달았으면 좋겠어요. 셋 중에 하나는 오정이 만들어준 아이네. 그러네. 그럼 우리한테 책임이 있는 거네. 근데 누가 오정이인지는 알 수가 없어. 누가 자연이인지 누가 시험이인지 알 수가 제일 없어. 까칠한 애 걔가 오정이일 거예요. 걔가 나를 제일 많이 닮았어요. 아 그러면 시험관 하기 전에도 자연 임신 시도를 많이 했나요? 1년 반 정도 했고요. 자연적으로 시도를 했고 회사 그만두고 그러면 우리 시험관 해보자 해서 한 3번 정도 하다가 안 됐는데 아, 그랬구나. 4번째에 된 거예요. 근데 10주차 때 계류 유산이라고 해서 이제 좀 흔하게 있는 유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별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좀 짧은 기간에 그냥 그때는 좀 잘 다독여줬죠. 그 과정에서 유산을 한번 했으니 몸을 좀 보신시킨다라는 차원에서 전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한의원을 찾아갑니다. 네, 그 엄청 유명한 한의원 전날부터 텐트 치고서 오픈런을 하는. 그 경주에 있는. 경주에 줄 서는 한의원이 있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제 전날에 내려갔죠. 9시 오픈이니까 예약이 안 되거든요. 한 3시, 4시부터 줄 서면 되지 않을까? 위치 파악하고 저녁 먹자 하려고 갔는데 이미 7시 반에 15팀이 줄 서 있는 거야. 저녁 7시 전날 7시 반에. 와. 그래서 급하게 캠핑장에 가서 텐트를 사왔죠. 그래서 아내는 숙소에서 자라고 하고 저는 텐트에서 잤죠. 계절이 뭐였는데요? 네, 계절이 3월 말이었는데 아, 최악은 아니네. 그렇게 추운 날씨가 아니었어, 그날. 근데 너 효염을 봤네? 효험을
저는 봤다고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그거 먹고 열흘 뒤인가 착상을 시켰는데 됐으니까.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어쨌든 트라이를 했는데 네. 아니 워낙 유명하더라고요. 저도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기가 이제 4대인가 5대째 하는 한의원인데 할아버지 그 한의사가 있고 아들이 있어. 근데 아들은 사실 인기가 별로 없어. 다들 이 할아버지한테 받으려고 그 줄을 서는 거야. 아들은 이제 평일에 하시고 그치. 할아버지만 주말에. 할아버지가 토요일, 일요일 하니까 평일에는 줄을 안 서. 금요일 밤, 토요일 밤에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은 더 유명해져서 뭐 그러니. 오후 3시부터 줄 선다고 아니 하더라고요. 어떤 성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그건 알 수가 그거는 없어요. 비밀이니까 우리는 그건 알 수 모르지. 없고. 가서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제 제 순번이니까 약 주세요. 그러면 그냥 아니죠. 아니지, 맥을 짚죠. 진맥 짚고. 들어가면 할아버지가 한복 입고 앉아 계세요. 한복을 입고 백발의 할아버지가 딱 짚으면서 알아요. 짚으면서 알아. 뭐가 어떻죠, 뭐가 어떻죠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이제 살이 왜 대부분 이렇게 보들보들하냐. 맞죠. 이렇게 맞추면서 지금 시험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자는 채취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아빠도 같이 먹어야 되는데 맞아. 저는 채취가 된 상태니까 그러면은 아빠는 먹을 필요는 없고 엄마만 착상 먹어라. 잘 되게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해서 그거 받아와서 된 것 같아요. 당일에 그냥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아니죠. 그거를 택배로 보내주겠지. 제조해서 택배로 받았죠. 한 2, 3일 뒤에. 물론 뭐 대단하다.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뭐 증명할 수는 없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 실제로 우연의 일치였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딱 그 약을 먹자마자 임신이 됐고 그것도 시험관과 자연 임신이 동시에 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만약에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면 댓글을 좀 남겨주십시오. 저희는 이제 신선이 아니라 냉동을 시켰으니까 신선을 하게 되면 난자를 다 채취하니까 제가 관계를 가진다 해도 없는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의미가 없는데 냉동은 배란일에 집어넣는 거니까 저는 과학적으로는 어느 정도 근거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 요거 진짜 좀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또 저희가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과학 같고 채널 한번 나가라. 신선이에요, 냉동이에요? 나 냉동. 냉동. 네. 지금도 냉동으로 있어요. 비용도 꽤 많이 들지 않아요? 지원이 많이 요즘은 들어요. 많이 돼요? 다행이다. 예전에는 막 하면 1,000만 원 들고 막 맞아, 이런다는 맞아. 얘기를 들었거든요. 요즘은 안 그래요. 지금 워낙 저출산이 심하다 맞아, 보니까 맞아. 그 지원의 범위가 해줘야죠. 육아나 뭐 출산 이런 거에서 점점 더 그러니까 복지가 저는 또 좋은 늘어나고 게 애들이 태어났잖아요. 네. 2kg가 안 되면 이른둥이라고 병원비의 10%만 내면 되게끔 맞아, 이게 맞아. 5년 동안 그렇게 되거든요. 아 5년 동안. 5년 동안. 그래, 셋 낳으면은 돈도 많이 들 테니. 맞아. 5년 동안은 애들 병원비 걱정은 없겠다라는 너무 생각이 잘 들어서 됐다. 너무 고맙죠. 난 진짜 네 돈 걱정도 난 되더라고. 그래, 맞아. 이것도 그럼 잠깐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두 분 어쨌든 갑자기 아이가 생기게 되면은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많이 집도 들죠, 많이 넓혀야 들어요. 되고 네, 좋은 네. 환경으로 가고 싶고 당장 지금 분유값, 기저귀값도 많이 들 것 같은데 특히 성혁 씨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제가 진짜 원래는 모든 집안일 그리고 남녀를 전혀 구분을 하지 않았어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제가 했어요. 그냥 나서서 스스로. 왜냐면 그게 제가 엄청 막 멋있고 로맨틱한 남편이어서가 아니라 저는 제가 해서 남한테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잔소리를 듣는 게 싫어. 잔소리가 싫어. 그러니까 내가 다 해버리면 안 들을 수 있거든요. 내가 다 해버리고 나가서 나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되게 합리적이야, 근데. 그리고 그 호캉스도 누가 들으면 너무 멋있다. 막 그게 아니야. 내가 등산 백패킹을 가고 싶어서 그걸 복선으로 보낸 거예요. 원래 그게 근데 되게 중요해요. 주고받고 계속. 근데 이제 딱 와이프가 아이를 낳고 딱 이거는 본능적으로 나랑 다르구나를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완전히 방향을 선회했어요. 원래 제 계획은 기존에 하던 것처럼 아이를 낳아 그럼 육아를 해 내가 하는 데까지 다 할 거야. 넌 그건 나한테 뭐라 하지 마. 간섭하지 마. 제가 진짜 듣기 싫었던 말이 뭐였냐면은 네가 애 한번 제대로 키워봤어? 그거였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다 키워봤는데 라고 하고 싶었어. 근데 이거는 얘 본능적으로 나오는 그 엄마로서의 역할을 내가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못하지.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바깥 일, 뭐 나가서 돈을 벌어오고 이런 거에 집중을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번 지금은 꼬리를 엄마 만든 게 역할이 처음이야. 큰데
게 24개월이 지나잖아요. 아들한테는 아빠가 최고로 맞아. 필요해요. 아, 그때는 그래요? 이제 본인의 역할이 생깁니다. 그때는 엄마가 감당할 수 맞아, 없잖아. 맞아. 근데 왜, 그러면 너무 이제 에너지틱해서? 오히려 좋지. 또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하고 그쵸, 그쵸. 아들 예, 데려가서 예. 축구하고 운동하고 놀이터 다니고 이제 이런 너무 데거든. 제가 그 바라는 거예요. 그게. 그치. 뛰어다니는 순간 이제 당신의 역할은 아, 커진다. 이거 몇 년 뒤에 똑같이 이렇게 얘기할지 너무 그래서 뭐 궁금하다. 제가 지칠 수도 있는데 아기가 크면은 얘를 데리고 나가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하고 싶은 그런 꿈과 희망이 엄청 있긴 해요. 일을 열심히 하면서 가정 경제에 좀 보탬이 되겠다라는 좀 그러니까 이런 그런 방향이고. 이게 역할이 있긴 있나?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네. 네.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하면 맞아. 다행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문제지. 자, 우리 성혁 성혁 씨 씨는 진짜 제일 어때요? 고민이 뭐예요? 제일 고민. 저도 이런 고민들을 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혼해서 지금 25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애가 셋이 됐고 그래. 아직은 뭐 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니까 괜찮은데 조금 뛰어다니기 시작하면은 집이 작지는 않을까라는 그치. 생각에 전세에 살더라도 조금 넓은 곳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고 그렇게 하면은 나는 또 어떻게 더 열심히 해야 될까라는 고민도 있는데 그리고 프리랜서잖아. 프리랜서잖아. 그런 고민도 있는데 제가 12월에는 되게 바빴거든요. 네. 정말 바빠서 하루에 행사 2개도 하고 막 3개도 하고 아내가 그때 막 너무 힘들어 했었어요. 내가 1월, 2월이 되면 좀 비수기니 그때 같이 육아를 하자라고 하면은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당장에 생존이 급해요. 당장에 지금 이게 애 셋이서 이렇게 우니까 그렇지, 그렇지. 이게 마치 영원할 것 같은 생각을 그래, 했나 맞아. 봐요. 그럴 그래서 수 있지. 전쟁 같은 12월을 딱 보내고 1월이 되니까 제가 이제 완전히 육아에 조금 전념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아내가 조금 안정감을 찾기 오, 시작했어. 다행이다. 그리고 1월, 2월이 지나고 보니까 80일밖에 안 됐는데 그 이룬둥이 정말 작았거든요. 요만한 애 2kg가 안 된 너무 애가 작지. 지금 5kg가 넘었어요. 그럼 거의 몸무게로는 3배가 됐잖아요. 내 눈에도 이 커가는 게 보이는데 내가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만으로 내가 몰입을 한다면 이 애들 셋을 커가는 걸 내가 못 보지는 봐, 않을까? 맞아. 이런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야. 그래서 2년 뒤에 뭐 요렇게 해서 대출금 좀 갚으면 그거 가지고 조금 넓은 뭐 30평대나 40평대로 가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3년이 되거나 4년이 되면 어때? 조금 더 걸리더라도 그래, 이 지금 시기가. 애기 어릴 때 맞아. 내가 지금 집중하지 않으면 내가 애들 컸을 때 더 후회할 것 같다. 와, 저랑 완전 반대요. 라는 생각에서 지금 20평대에서 조금 더 머물다 하더라도 나는 복작복작하게. 이거를 책임지겠다라는 거에 아내가 완전히 이해해줬어요, 그 부분을. 아내 입장에서 어떤 게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제일 본인 많이 스타일이야? 나는 그래 강성신 얘기해봐. 아이를 사랑하고 가정을 케어하고자 하는 가장의 그런 마음은 똑같아요. 근데 방식이 완전 달라. 완전히 반대인 게 저는 아이가 지금 이제 나왔잖아. 그러면은 이 아이를 딱 보고서 그래, 너 지금 기저귀값, 뭐 똥분유값, 뭐 분유값 이거밖에 안 되잖아. 동분육하면 뭐냐? 지금 내가 엄청 빡시게 해야 돼. 그래서 축적해놔야 돼. 왜? 나중에 니네한테 더 많이 들어갈 거거든. 맞아. 뭐 학원비, 뭐 고액, 뭐 과외네, 뭐네 할 때 나는 그때 너희한테 써야 되니 지금 니네한테 덜 들어갈 때 나는 엄청 밖에서 쉽게 얘기하면 끌어와야 돼. 라는 책임감이 강한 건데 이 친구 말을 듣고 어떻게 이렇게 나랑 반대지? 근데 만약에 뭐 여기도 3명이야.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세 명이면 저는 그쪽으로 3배가 그치, 돼요. 그치. 나를 갈아 넣고. 근데 제가 왜 이런 생각하냐 하면 저에게는 좀 아픈 이제 기억이 있어요. 뭐냐면 제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저희 누나가 초등학교 6학년, 제가 4학년, 근데 제 동생이 저랑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돌 지난 아이였는데 엄마가 케어가 안 되니까 여기 이제 할머니 댁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엄마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가 옳은 걸로 하자. 그러니까 엄마는 더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네가 똑같이 행동하더라도 다른 애들 같으면 이해해 주는데 너는 아빠 없는 얘기 들어. 아빠 없는 얘기 들어. 이 얘기를 엄마한테 엄청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누나나 나나 온전한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을 이제 못 하는 거지. 사실 근데 엄마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은 제일 힘들지. 맞아. 그렇게. 지금은 이해가 되죠. 어. 내가 당장 나가서 벌어들이지 않으면 이 셋을 나는 케어할 수가 없는데 라는 강한 생활력 강하게 키우려고 했던 것들이 힘듦으로 다가왔는데 그런 걸 대물림을 안 겪다 하고 싶은 보니까 거지. 아니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우면 어때? 어때? 내가 나중에
더 열심히 해가지고 너네들이 좀 더 커서 크게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때가 오면 나 그때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난 여기서 날 합리화시키려면 전 엄청 가난했어가지고요 어렸을 때. 저 그렇지 분유값이 없어서. 그래서 오로지 벌어야겠다. 근데 이게 스타일이 맞아. 다르지만 아이를 그건 분명한 것 같아. 아이가 한 명 태어나잖아요. 진짜 얘네들이 밥숟가락을 들고 태어나서 그 집안에 축복이 없던 축복들이 생기더라고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여긴 3배가 생겼을 거고 네. 여기는 또 생겼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 너무 좋아요. 저희가 뭐라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를 어느 정도 지금 키워놨으니 드는 생각이 뭐냐면 참 잘했다라는 생각 중에 하나가 아까 막 그런 어린 시절의 그런 성장 배경 이야기도 했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훨씬 더 내 부모를 이해하게 돼. 왜 그랬는지 그때 어릴 때 엄마가 왜 그랬는지 아빠가 왜 그랬는지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살다 보면 사실 상처라는 건 늘 있잖아 성장 과정에서.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세계관 자체가 되게 넓어지지. 넓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예쁘면 남의 애도 너무 예쁘고 그 과정을 아니까 쟤는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게 들어오더라고 이제. 맞아, 진짜 그거 있는 것 같아. 저는 여태까지 태어나서 막 생일이면 막 생일 축하해라고 해서 막 카톡에 뜨잖아요. 그럼 뭐 기프티콘도 보내고 하잖아. 한 번도 내가 아이를 낳기 전에 출산을 축하해 줘 본 적이 없어요. 아, 그치. 약간 관심 없을 수도 있어. 관심이 없는 거야. 내가 너랑 안 마음에 친해서가 안 드는 아니라 출산 축하할 일이야? 모르니까. 근데 제가 아이를 딱 낳았잖아. 생일 뭐 내가 어디 뭐 입학 뭐 취직 이런 거보다 훨씬 더 많은 축하를 받았어요. 물론 그 축하도 이제 애를 낳아본 사람들한테 이제 받은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제 내 다음으로 출산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게 박수 쳐주고 싶더라고. 너무 축하한다고. 맞아. 그걸 진짜로 몰랐었어. 모르지. 몰라. 그거를 탓할 수도 없고 모를 수밖에 없어. 나는 이 결혼과는 또 다른 인간으로서 큰 성장에 이게 나를 위한 성장이 맞아. 아이를 키우면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두 분 앞으로 꽃길만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24개월 전후로 이제 어린이집을 가면은 네. 루틴이 생기잖아요. 네. 9시에 가서 5시에 오니까 그 전까지만 아내와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면은 애착 관계가 또 그때 제일 형성이 많이 되거든요. 맞아. 지금도 뭐 이렇게 나쁘지 않아요. 네, 밤에도 이렇게 한 번씩 너무 바쁜 와중에 애들이 셋이 동시에 잘 때 그 짬을 이용해서 잠깐. 우리 앉자 이렇게 제가 얘기하거든요. 포옹해주자. 포옹하자. 우리 이때 못 안으면 안을 시간 없어. 근데 그 시간이 진짜 예쁘다. 대박. 그 나 시간이 만지도 못하게 왜냐면은 왜 만지지 못하게 하겠어? 뭔지도 못하게. 애들 키우면서 의도치 않은 말을 하게 되고 그걸 상처가 주게 되고 그게 지속이 되면 쌓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 바로바로 풀지 않으면 오래 못 가 하면서 애들 셋이 동시에 자는 그 짧은 시간에 현명하다. 앉자 하고 잠깐이라도 한 1, 2분 앉거든요. 근데 그 시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대단하다. 팁이다. 그리고 그때는 워낙 힘들고 피곤하니까 사람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맞아.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걸로도 서로 막 화내고 짜증내고 이런단 말이지. 그리고 그때 제일 좀 약간 그런 게 뭐냐면 여자가 아닌 것 같거든. 모유수유하면서 늘어진 옷 입지, 젖은 계속 나오지, 얼굴 보면 머리숱은 다 빠져 있지. 맞아. 막 내가 여잔가? 사람이 맞나 막 이런 자존감이 완전 낮아지는데 우리 남편이 빈말이라도 안아주고 고생했다 너도 소중하다 해주면 진짜 힘이 되죠. 돈은 열심히 벌 때 그런 거 좀 해줘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도 제가 우리 마누라를 엄청 사랑하는 거 느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식이 얘는 좀 이렇게 그래, 뭐 앉자 맞아. 뭐 이런 거지만 예를 들면 저희 이제 늦게 퇴근을 하니까 막 일하다가 이제 들어가면 이제 마누라 씻고 자고 있단 말이에요. 애기도 자고 있고 그러면 이제 저 씻고 나와서 애기 얼굴 한번 보고 이렇게 얼굴 한번 만지고 이제 들어가고 이제 마누라 자고 있으면 이제 뭐 이제 쭈물딱쭈물딱 하지. 이제 마누라 저리 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어쨌든 그게 저의 나름의 애정 표현인 거예요. 이 표현 어때요? 좋아요? 자는데 뒤에 와서 앉는 거. 이때는 발로 차야지.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나는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없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마누라가 자는데 인기척이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자는데 그냥 내가 그대로 자 그냥. 그리고 눈 떠보니까 나가 있어. 그러면 우리 마누라 남편의 사랑을 아예 느낄 기회조차 없겠죠. 그래요. 돈이나 많이 벌어와요. 주말에라도 좀 하면 안 돼요? 주말에? 주말은 제가 처음에 딱 제안한 게 있어. 야 어차피 육아 이거 롱텀이야. 우리가 지치면 안 돼. 지치면 안 돼. 그러니까 맞아. 내가 토요일은 완전히 볼게. 나가. 뮤지컬 봐. 뭐
대실 잡고 뭐 놀다 오든지 넷플릭스 마음대로 해. 대신 일요일은 날 줘. 그래서 저희는 그걸 하고 있어요. 나 등산 갈게. 일요일에 등산 가. 맞아. 일요일 마라톤하고. 그래. 체력이 좋아야 돼. 맞아, 근데 맞아. 그게 일요일 날 나는 나가고 뭐 자연 내가 마음대로 쓸 테니 내가 뭐 어디 뭐 여자들이나 만나러 다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너 죽어.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제 스트레스를 풀고 체력도 좋아지고 건전하고 이런 방법이 제가 봤을 때 그냥 나가서 사람들이랑 운동하고 이제 오전에 새벽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쪽에서 나는 이렇게 애 보고 있는데 너는 쳐 나가갖고 거기 사람들이랑 등산 가고 처자빠져 뭐 막걸리 먹고 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롱텀을 견디기가 어려울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토요일 날 마음껏 해. 안 와도 돼. 내가 다 볼게. 대신 일요일도 난 이렇게 할게. 이것도 부럽다. 되게 현명하고 좋아. 현명한데 저는 그럴 수가 없어. 너는 안 돼. 저는 얘는 평일에만 이모님들이 오시니까 맞아. 금요일 5시부터 토요일, 일요일 24시간 내내 저희는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홈플러스 가는 것도 물어봐야 돼. 나 홈플러스 갔다 와도 돼? 새쌍둥이 기저귀 이런 거 협찬 어디서 안 해주나? 사실 기저귀가 제일 많이 들어가잖아. 맞아요. 분유라든지 기저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선물이 많이 들어와서 그걸로 이제 해결하고 있는데 보내주실 분들이 있으시면 마다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저는 협찬을 받았었거든요. 기저귀를. 오, 진짜? 그만뒀어. 나를 협찬해 주셨던 분이 저를 마지막으로 너무 많이 썼나 우리가? 여러 군데 다 알아보고 또 이렇게 도움도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두 분 만나서 이런 얘기 들으니까 너무 한편으로 안쓰럽기도 하고 왜냐면 이 시기에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근데 또 지나고 나면은 진짜 이 시기가 되게 그리울 때도 있거든요. 돌아갈 수가 없어. 근데 애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애들이 정말 축복이란 얘기 했잖아요. 그걸 최근에 느낀 게 최근 이제 설이 있었는데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어머니가 이제 거꾸로 오시겠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이게 좀 간섭이 좀 심하니까 누나도 좀 힘들어하고 제 동생도 좀 힘들어해서 제 동생이랑 누나는 이제 최근 몇 년에 연락을 끊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다시 뭉쳤구나 그 가족이. 네, 그래서 이 아기를 계기가 돼서 저희 집에서 다 모였는데 그렇게 서먹서먹한 게 길지 않은 게 누나도 하나 안고 있고 동생도 하나 안고 있고 엄마도 하나 안고 있으니 애기 이야기로 그냥 이 서먹함이 또 지나가는 상황이어서 야 이렇게 또 가족이 모이게 되는 계기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 또 효도라니까. 진짜 방패. 더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진짜로. 아주 좋습니다. 너무 두 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또 우리 사정이분들 중에서도 또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아이를 키우고 있거나 하는 모든 분들도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저는 또 오늘 바라봅니다. 네, 두 분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이들 행복하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